어제 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큰 뉴스가. 예, 이 또다시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제2의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나왔다라는 특검의 발표입니다. 이것을요, 이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조카가요, 이것을 검찰에 이 특검에 제출한 건데요. 이 태블릿 PC 안에는 이 삼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죄 혐의가 더더욱 이 밝혀질 수 있는 단서들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2015년 7월경에 그 전에 과연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지원 같은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독대할 즈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이제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그때 마침 썼었던 내용이고,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났대요? 제가 잠깐 아까 들어보니까 들어오다가 마침 외국인 여기 이제 TBS 진행하시는 분이 감옥에 있는 장시호 씨가 어떻게 최순실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내느냐라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요, 이거를 검찰에 낸 건 장시호 씨의 아버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장시호 씨에게 가지고 있게 되었냐 보면요, 지난해 10월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해서요, 자신은 독일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짐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맡아야 될 짐 목록을 직접 다 읊어줬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가요. 거기에는 이번에 그 낸 태블릿 PC,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쌀, 그리고 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영재 원장 부인 회사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옮겨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면세점에다 납품됐고 뭐 대통령이 예. 직접 써보니까 좋았다고 했다는 예, 화장품도 예. 있었고, 예. 그걸 목록까지 만들어서 조카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따로 이제 놔둬달라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짐들 중에서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니까 따로 보관을 해달라.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CCTV에 찍힌 겁니다. 이 장시호 씨가요, 예. 이런 짐들을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옮기는 장면들이 CCTV에 찍혔고요. 최순실 씨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예. 이걸 골라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예. 그리고 그 CCTV를 토대로요, 이 특검이 이게 뭐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훔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물어보니까요, 이제 궁지에 몰린 장시호 씨가 그게 아니고 이 이모가 부탁을 한 거고, 예. 나는 그것을 옮겼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 그걸 가지고 있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예. 좀 갖다 달라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사실 JTBC에서 입수해서 냈던 것들은 원래 이게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누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놓은 건지, 아니면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건들도 심지어 그것들조차도 조작이 돼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최순실 씨 쪽 변호인. 그렇죠. 최순실 씨 변호인은 예. 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르는 것을 안다, 그럼 뭐 결정적인 증언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주장을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장시호 씨한테 맡겨놓은 건데 마음대로 검찰에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예. 원래 맡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이라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조카와 이모 사이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범죄가 아닌 거고,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이거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까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쨌든 저 최순실 측에서는 이것도 인정 안 하겠죠? 예,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최순실 씨 태블릿 PC 사용 못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똑같이 감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중 공장장은 감정을 하는 순간 오염될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었고, 예, 바깥으로 감정이 나가는 바깥으로 순간. 나가면 예.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어느 쪽이 뭐 맞다 틀리나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떼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회 이상 방송을 하는 변호사 중에서 유일한 센츄리 클럽 가입자십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태블릿 PC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2의 태블릿 PC. 근데 제가 보니까 백성문 변호사가 2015년경에 잠깐 태블릿 PC를 썼었습니다. 네, 잠깐 썼죠. 예. 그 기종이 같은 기종으로 보이거든요. 네, 같은 기종입니다. 같은 기종이었죠. 네, 같은 기종이죠. 그 태블릿 PC 쓰기 어려워요? 쉽죠. 핸드폰 쉽죠. 쓸 줄 알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종의 그 계열에 있는 같은 네. 회사의 스마트폰을 쓸 줄 알면
그것도 쓸 줄 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별로 다른 게 스마트폰 없는 쓰라면 거죠. 당연히 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부인을 했는데 네. 최순실 씨가 못 쓴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거기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증거가 되는데 여전히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를 못 쓴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도 쓰다가 뭐 이거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그만 포기를 하긴 했죠.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 똑같아서 그게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왜 저를 자꾸 모함하세요? 지금? 아니 모함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저한테 쓰는 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투덜댔는데 혹시 최순실 씨도 그래서 포기를 했을까 봐. 아,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었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번 건은 장시호 씨가 제출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장시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일에 있는 이모가 연락을 해서 우리 집에 가서 요것 좀 챙겨놔라. 그래서 태블릿 PC, 청와대 쌀 이건 왜 갖고 나오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존 제이콥스라고 김영재 그거를 원장의 지금 입수 경리를 아까 브리핑 시간에 아,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네. 제가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지시를 했던 것 중에 태블릿 PC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는 걸 아마 장시호 씨도 알았으니까 이거를 덜컥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장시호 씨한테 사실 태블릿 PC를 내라고 말 못했겠죠. 왜냐하면 태블릿 PC를 장시호 씨가 갖고 있는지 몰랐을 테니까 일단 처음에. 근데 장시호 씨가 사실 아들을 굉장히 끔찍하게 아낀다라는 8살 얘기가 난 있었잖아요. 그 도피 과정에서도 제주도에 아들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아들하고 통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 아들을 빨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장시호 씨 입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특검에 낸다면 아, 물론 우리나라에 뭐 형량을 협상하는 뭐 공식적으로는 플리바게닝은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아무래도 구형할 때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선고할 때도 이런 부분 감안하잖아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 협조를 말이 했다. 한 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장시호 씨가 사실상 이제는 최순실 씨의 반대편에서 최순실 씨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던 게 최순실 씨를 가리켜서 이모라고 하면서도 종종 최순실 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둘이 갈라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지금 사실상 갈라섰죠. 지금 최순실 씨 측에서 굉장히 격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시호 이미 씨가 그 소식을 듣고. 태블릿 PC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본인 거 아니라 그러는데 왜 격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본인 거 아니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본인 게 아니라면서 격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 그러니까 나를 음해하는 거다. 아, 음해하는 네, 거다. 음해. 그래서 그 계속해서 감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감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태블릿 PC를 감정하자는 걸 왜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안에 내용물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는 원래는 증거가 태블릿 PC가 아니라 그렇죠. 태블릿 PC 그 안에,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라는 서류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감정을 한다는 걸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일관되게 최순실 씨가 얘기를 하는 건 일단 뭐 두 개 다 태블릿 PC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태블릿 PC가 다른 사람 건데 그 안에 뭔가가 조작이 됐다 취지인 건지 예. 아니면 그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밝혀달라는 건지 굉장히 모호해요. 아니 이경재 변호사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 넣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집어 있거든요. 넣었으면 그 서류가 사실이 아니고 위조됐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걸 집어 넣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있던 서류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설사 집어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서류가 최순실 씨가 보고 작성하고 수정한 게 맞으면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은 원래 이제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에 대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뭔가 문서를 빼돌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고 정호성 비서관이 빼돌렸다면 그게 태블릿에서 나왔건 PC에서 나왔건 그렇죠. 어디 스마트폰에서 나왔건 나온 건 맞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감정을 해야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정치적인 의도죠. 법적인 의도는 의도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양재열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아시잖아요. 자꾸 저한테 질문하셔서 좀 어색하긴 한데 생각해 보면 이 태블릿 뭐가 PC가 어색해요? 뭐가 어색해요? 질문하는 게 어색하다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좀 이따 제가 좀 물어볼게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사실 이제는 최순실 씨한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자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정을 하자라는 이유는 지금 촛불 반대 집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촛불 반대 집회 측에서 보면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 주장을 해요. 태블릿 PC가 JTBC가 조작을 해서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한다라는 표현을 검찰도 쓴단 거기에 말이에요. 편을 들고 있고. 네, 검찰도 편을 들고 있고 좌편향된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에요. 근데 좌편향된 모든 언론들이 그동안 뭐 이른바 보수로 분류됐던 그렇죠. 언론들까지도 다 좌편향됐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고. 본인들 편이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진실이 좀 나오니까 좌편향됐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념 대결로 가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태블릿 PC의 그 감정 여부를 지금 자꾸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한 거죠. 불쾌하다. 사실 지금은 이제 제가 양절 고난댕이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여러분들께 듣고 계신데 뉴스공장 김어준 원래 공장장은 네. 감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 감정을 해서 외부로 빼돌리고 나면 뭔가 그 외부에서 틀림없이 조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끝까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좀 너무 나가신 거예요. 총수가. 이런 식으로 총수를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예. 이런 근데 식으로 공장장을 그게 비싸시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시라는 분들이 많은 게 실제로 청취자분들 문자를 보내실 때도 계속 공장장 말이 맞다고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황을 아무것도 못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번에 입수한 것조차도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공격을 예를 들어서 백 변호사가 공격을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취약하다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취약하고 안 취약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내게 아니다. 그냥 내게 아니다. 네, 그게 지금 가만 보면요. 최현실 씨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도 태블릿 PC지만 그 영상 안에 의상실에서 윤 전 총장관 뒤에 있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요. 예. 이 윤 전 총장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예.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다음부터 질문을 못 해요. 뭘 물어봐?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그 영상을 야심차게 이제 검찰에서 딱 보여주면서 아냐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알았냐, 무슨 역할 했냐 이렇게 질문이 나가야 되는데 예.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하면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시집가라고. 그게 제일 확실한 공격 방법이에요.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예 그거밖에 방어할 수 있는 게 아예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렇죠. 것밖에 없다. 내게 아니다라고 해야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나오든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사실 밖에서 잠깐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는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최순실 씨는 지금 변호사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까지 다 내게 아니다. 나는 이 여자도 모른다. 난 이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을 할 때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더 중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렇게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 질문 한 번만 진행자한테. 드려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물어보려는 게 그거였어요. 바로 뭐냐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검찰 법정에서도 부인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냐 아니면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냐라고 했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명백한 증거까지 부인을 하면 사실 변호사들이 고집 피우는 의뢰인들 설득해서 꺾어서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라고 가는 게 우리 형사재판할 때 그렇죠. 기본 업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다 부인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심지어 자백한 것도 다시 뒤집고 뒤집었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대답하셨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위한. 재판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살면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저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 탄핵을 가면 네.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 뭐든지 다 잡아떼는 거 네. 그리고 증인들도 막 출석 안 시키고 네. 안 오고 네.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변호사 시각에서는. 그런데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형사재판하고 다르게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잖아요. 뭐 고려를 할 수밖에 그리고 없죠. 여론도 어느 정도 헌법이라는 게 판단하죠. 정치니까. 근데 지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려고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2% 많게는 한 15%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그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30%만 되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처럼 모든 방송들, 모든 뉴스, 모든 자료들을 다 확인하고 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한 팩트를 알지만 그냥 건너서 보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무고하다고 하고 며칠 전에 뭐 조윤선 장관도 청문회에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뭐 저 블랙리스트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최순실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하고 그러면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가 하면서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통하려면 바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안 나오고 뭐 사실 조회하고 다 증거도 거부하고 이런 게 지연 작전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연을 해보려면. 근데 지금 헌재에서는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도 빨리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나온 증인들 다시 어쨌건 기일 한번 잡았잖아요. 한 번 더 줬죠. 네. 어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이 안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렇게 어쨌건 한 번씩이라도 기일을 더 주면 그 며칠씩이라도 다 기한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훈 변호사는 헌법재판이 길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제가 길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길어져야 된다는 건 아닌데 길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는 사이에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 영향력을 바꿔서 세를 모아보겠다. 그런 지금 보면 얘기죠. 주말에 촛불 집회, 촛불 반대 집회 할 때 보면 뭐 요즘에 뭐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거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떻게 집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토요일에는 반대 집회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다시 그 태블릿 PC를 좀 몇 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삼성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과의 뇌물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는 그 얼마 전에 모 언론이랑 인터뷰됐던데 독일의 집사라고 하는 데이비드 윤 씨 있죠. 예. 데이비드 윤 씨하고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근데 그 코레스포츠가 어떤 회사냐면 삼성에서 그 승마와 관련해서 컨설팅 계약을 했던 220억짜리 계약을 했던 회사예요. 호텔에서 사진도 찍었고 네,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거. 그 회사가 설립된 과정, 그다음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 그게 이제 뭐 삼성에게 돈을 입금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들. 그러면 삼성이 지금 계속 좀 어쨌건 지금 강요에 의해서 이거는 강요된 행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뒤집혀질 만한 증거라는 얘기가 지금 특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인정하기 굉장히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 지금 특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애매한 게 2015년 7월이라고만 그렇죠. 나왔는데 과연 7월 초인지 7월 말인지 과연 정말로 그 내용에 최순실 씨가 그동안은 최순실 씨가 받은 거 위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안에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해라. 여태 이제 정호성 녹취 파일에 나온 것처럼 뭔가 지시하는 듯한 내용 그런 게 나와버리면 훨씬 더 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지금 특검에서도 굉장히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나온 것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특검이 것처럼 입수를 한 게 5일경으로 입수를 했는데 1차 검토를 거쳐서 어제야 비로소 발표를 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5일씩 걸려서 확인 작업을 다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JTBC에서 입수했던 태블릿 PC를 본인 것도 아니고 이거 다른 사람 거고 감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확실하게 최순실 씨인 걸 일단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메일 계정 뭐 사용자 정보 같은 거 다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100% 최순실 씨 거다라는 걸 확인하고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러면 최순실 씨도 부인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에 거죠. 관해서는 뭐 부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고요. 겁니다. 이 장시호 씨가요. 이런 짐들을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옮기는 장면들이 CCTV에 찍혔고요. 최순실 씨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걸 골라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예. 그리고 그 CCTV를 토대로요. 이 특검이 이게 뭐냐라고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훔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물어보니까요. 이제 궁지에 몰린 장시호 씨가 그게 아니고 이 이모가 부탁을 한 거고 나는 그것을 옮겼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 그걸 가지고 있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좀 갖다 달라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사실 JTBC에서 입수해서 냈던 것들은 원래 이게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 누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놓은 건지 아니면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건들도 심지어 그것들조차도 조작이 돼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최순실 씨 쪽 변호인. 그렇죠. 최순실 씨 변호인은 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르는 것을 안다. 그럼 뭐 결정적인 증언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주장을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장시호 씨한테 맡겨놓은 건데 마음대로 검찰에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원래 맡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이라는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카와 이모 사이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죄가 아닌 거고 여러 가지로 따져봐도 이거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까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쨌든 저 최순실 측에서는 이것도 인정 안 하겠죠? 예,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제 또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큰 뉴스가. 예, 이 또다시 태블릿 PC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제2의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나왔다라는 특검의 발표입니다. 이것을요, 이 장시호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조카가요, 이것을 검찰에 이 특검에 제출한 건데요. 이 태블릿 PC 안에는 이 삼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죄 혐의가 더더욱 이 밝혀질 수 있는 단서들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2015년 7월부터 12월경까지 썼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2015년 7월경에 그 전에 과연 승마협회를 통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지원 같은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느냐, 아니면 대통령 독대할 즈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이제 승계 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그때 마침 썼었던 내용이고,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났대요? 제가 잠깐 아까 들어보니까 들어오다가 마침 외국인 여기 이제 TBS 진행하시는 분이 감옥에 있는 장시호 씨가 어떻게 최순실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내느냐라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장시호 씨가 가지고 있긴 했지만요, 이거를 검찰에 낸 건 장시호 씨의 아버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장시호 씨에게 가지고 있게 되었냐 보면요, 지난해 10월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전화를 해서요, 자신은 독일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짐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맡아야 될 짐 목록을 직접 다 읊어줬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가요. 거기에는 이번에 그 낸 태블릿 PC,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쌀, 그리고 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영재 원장 부인 회사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옮겨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면세점에다 납품됐고 뭐 대통령이 예. 직접 써보니까 좋았다고 했다는 예, 화장품도 예. 있었고 예. 그걸 목록까지 만들어서 조카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따로 이제 놔둬달라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짐들 중에서 이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니까 따로 보관을 해달라.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CCTV에 찍힌